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네트워크 통신 장치 정비의 8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이 네트워크 통신장치의 점검 및 진단인데요. 강의를 수고해 주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또한 네트워크 통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최적의 성능을 위한 통신 방법에 대해 고민도 있을 듯한데 어떤가요? 네. 자동차에 적용되는 통신은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범위나 속도, 그리고 통신을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통신 전체를 고속통신 방식인 C캔으로 구성했다면 데이터의 양이 적고 전송 속도가 느려도 되는 와이퍼, 도어록 등의 제어기는 빠른 통신 속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낮은 속도의 B캔 통신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엔진 및 변속기처럼 대용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에 가깝게 전송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정확한 제어가 되지 않아 주행 안전 성능이 저하됩니다. 고속도, 저속도 문제라면 그럼 적절한 속도의 통신 방법으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요? 네, 적절한 속도의 통신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60개가 넘는 제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면 통신량이 증가하며 원활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데 자리를 옮겨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션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차량을 수리하고 있네요. 기정 씨, 미션 왔어요. 뭐 좀 하는 것 같죠? 뭐예요? 오늘 미션? 오늘 미션도 기대됩니다. 주세요. 여기. 매번 정말 어떤 걸 배울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점검하고 고장 원인을 파악하라.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네트워크 통신 장치 점검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교환과 수리에 관한 학습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가 이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통신이 모든 자동차가 다 똑같은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통신은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범위나 속도, 통신을 운영하는 프로토콜 방식의 차이가 있어 적절하게 적용해야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K라인과 KWP2000 캔 통신, 린 통신 등이 있습니다.
오, K라인, KWP2000 그리고 린. 다들 이거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K라인 통신은 ISO 9141에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차량 진단 OBD를 위한 라인의 이름입니다. 흔히 K라인이라 부르며 구형 차종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전자화되기 시작하면서 진단 장비와 제어기 간의 통신을 위하여 적용되어 있으며 진단 통신을 필요로 하는 제어기 수가 적어서 진단 장비와 1:1 통신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KWP2000 통신은 ISO 14230에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차량 진단을 수행하는 통신명으로 기본적인 구성은 K라인과 동일하지만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다릅니다. 진단 통신을 수행하는 제어기 수가 증가하면서 진단 장비가 여러 제어기기 또는 특정 제어기를 선택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 속도가 10.4kbps/s로 높아져 K라인 대비 빠른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린 통신은 캔을 토대로 개발된 프로토콜로서 차량 내 바디 네트워크의 캔 통신과 함께 시스템 분산화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린은 네트워크 상에서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같은 간단한 기능의 이슈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거 설명을 들어보니 K라인과 KWP2000은 기본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데이터 출력은 KWP2000이 빠르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데 다른 것은요? 아까 그 캔 통신도 있다고 하셨는데 캔 통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속 스피드 캔 통신 특징은 ISO 11898, 전송 속도는 최대한 1Mbps, 그다음에 버스의 길이는 최대 40m, 출력 전류는 25mA 이상이고요. 통신 선로는 트위스트 형태의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속 스피드 캔 통신의 특징을 보면 신호 개수는 약 500개에서 800개, 메시지 개수는 약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출력이 됩니다. 저속 스피드 캔 통신의 특징으로서는 신호 개수가 약 1200개에서 2500개, 메시지 개수는 약 250개에서 350개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캔 통신 전압 레벨을 보면 C캔 같은 경우에 1과 0은 하이와 로우로 두 선의 전압 차이로 결정을 하는데요. 두 선의 전압 차이가 0V일 경우에는 열성 1로 인식을 하고요. 2V 이상일 경우에는 우성 0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이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2.5V에서 기준으로 3.5V로 상승을 하고 로우 볼테이지는 2.5V에서 기준으로 해서 1.5V로 하강을 하겠습니다. B캔 같은 경우에 1과 0은 하이, 로우 두 선의 전압 차이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두 선의 전압 차이가 5V 차이가 나면 열성 1로 인식하고 2V 이하일 경우에는 우성 0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이 같은 경우에는 0V를 기준으로 해서 3.5V로 상승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로우는 5V를 기준으로 해서 1.5V로 하강하는 것을 뜻합니다. 캔 버스 전압 레벨은 하이스피드 캔과 로우 스피드 캔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이스피드 캔 같은 경우에 전압 레벨이 2.5V를 기준으로 해서 전혀 차이가 안 날 때는 열성이고요. 2.5V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레벨이 아래와 위로 전압 레벨이 1.5V 이하, 3.5V 이상 차이가 나면 우성 0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우 스피드 캔 같은 경우에는 5V 이상의 전압 레벨의 차이가 나면 열성 1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V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성 0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린 통신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개념인데요. 캔 통신과는 달리 린 통신은 마스터 노드에서 모든 네트워크 관리를 처리하며 린 통신은 차량 편의 장치에 주로 채용되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린 통신은 12V 전압을 기준으로 하나의 선으로 통신을 수행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제어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네트워크에는 K라인 통신, KWP 2000 통신, 캔 통신, 린 통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방법이 다 사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각각 다른 것은 그 통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자료를 보면 통신 속도, 데이터의 전송량,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어떤 경계를 넘어 다른 경계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모듈은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의 데이터를 상호 호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웨이 모듈을 설치한 목적은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인데요. 차량에 게이트웨이 모듈을 설치함으로써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통신 속도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 중계가 가능하며 시스템 요구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캔 네트워크에 구성된 제어기는 캔 버스를 통해 통신을 하고 게이트웨이 모듈을 통해 진단 장비와 진단 통신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데 승용 자동차의 경우 진단 장비를 통해 SJB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먼저 진단 통신 KWP 2000 라인을 통해 게이트웨이 모듈과 연결 후 게이트웨이 모듈을 출입구로 하여 SJB와 통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모듈은 진단 장비의 데이터 요청을 캔 통신으로 SJB에 전달하고 다시 피드백 받아 진단 장비로 전송을 합니다. 이때 게이트웨이 모듈과 SJB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개념이 되어 게이트웨이 모듈이 진단 내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최근에 적용되는 UDS 방식은 완벽하게 캔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준비물을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스캐너를 이용해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할 때는 먼저 고객의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문진을 실시합니다. 고객의 차량은 고객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까닭에 고객의 차량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청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른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의 운행 습관, 운행 지역, 운행 환경, 차량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진단을 수행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 진단기의 전원을 켠 다음 진단기의 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둘째, 진단기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고자 하는 차종과 연식이 진단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확인 결과가 적합이면 진단 순서에 따라 차량을 진단하는데 이때 순서는 차량과 사용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스캐너를 이용해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차량 진단기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차량 제조회사, 차종, 그리고 차량 연식과 엔진 형식을 선택합니다. 고장 코드를 검색하고 센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장 코드표를 출력하고 해당 내용을 소거합니다. 오늘의 실습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네트워크 통신 장치 정확한 점검과 진단을 위해서는 이 차종이나 시스템별
정비 지침서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등 관련 지식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이미지와 기능, 작동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서 실제 단품의 분해 조립을 반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학습을 통해 자동차 네트워크 통신 장치 점검과 진단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점검과 진단,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통신 장치 정비할 때 이것만은 꼭 자세히 아니면 좀 꼼꼼히 챙겨면서 봐야 할 것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트워크 통신 장치 중에 보면은 이제 캔 통신 시스템이 많이 이제 차량에 적용이 되는데요. 캔 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캔, 로우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 전압에서 이제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고,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파형 측정 점검이랑 그리고 각 모듈 간의 그런 저항들, 합성 저항 측정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꼼꼼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불량인 모듈이라든지 뭐 배선 불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꼼꼼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OBD2 단자 그 16핀 커넥터에 진단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듈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파형 측정도 그 이제 그 16핀 커넥터 단자에 하이캔, 로우캔 입출력이 되는 그 신호값이 입출력이 되는 그런 이제 단자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뭐 진단기에도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일반 기본적인 이제 전기 장치 시스템 뭐 기판이나 이런 거 이제 검침할 때 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뭐 사용해도 되는데, 보통 일반 자동차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접지는 차차 접지를 걸고, 전원은 이제 그 하이캔에 하나, 로우캔에 이제 하나를 물어서 그 이제 두 가지 파형을 동시에 이제 출력을 해서 그 이제 파형이 나오는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진단하는 진단기마다 작동 방법도 다르고 출력되는 파형도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거를 좀 써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업장에서는 주로 스캐너 그리고 하이디에스 프리미엄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 진단 시스템 모듈은 각 회사마다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모양이랑 뭐 그런 것도 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기능들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기준적으로 이제 OBD2 시스템을 읽어드리고 해석해주는 기능들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관된 다른 부가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 업장에 이제 많이 입고되는 차량들, 그런 쪽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쪽 관련된 그런 이제 입고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백업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기를 선택을 할 때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비하실 때 통신 장비 계열 중에 가장 많이 본 건 어떤 거를 보셨고, 정말 생소하게 본 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앞전에서 한번 질문해서 대답한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모듈 통신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하는 방식이 모든 차종마다 이런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다 거진 어떻게 보면은 거진 똑같아요. 이제 뭐 기준 파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시스템 뭐 각 모듈의 그런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종만 다양하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진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진 뭐 점검 방법은 뭐 각 차종마다 크게 뭐 달라지고 차종마다 이 차는 뭐 어떻게 또 봐야 된다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현상이랑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제 경험이 많고 아니면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다뤄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딱 그 현상에 됐을 때 딱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막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차량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은 어떤 장치가 작동이 되고 어떤 장치가 작동이 안 되고 어떤 경고등을 띄우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라는 걸 유추를 해낼 수가 또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간단하게 쉽게 이제 풀리는 반면 어떤 것들은 정말 생소하게 그냥 뭐 단순히 어쩌다 한 번씩 전에도 말했지만 그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막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점검을 그 현상에 대해서 점검을 싹 했는데 근데 일반 기본적인 차량 기본적인 그 해당되는 부분의 시스템에 뭐 문제가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단순히 그냥 눈으로 아니면 뭐 진단기를 통해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보기에는 이제 뭐 간헐적으로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어렵죠. 보기도 어렵고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꼭 운전자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도중에 정말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경고등도 고장 코드도 안 떴는데 잠깐 뭐 들었다 나갔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제 보기가 어렵죠.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고 웬만하면은 고객님한테 차를 이제 맡기고 가라고 해서 뭐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시간 나는 틈틈이 이제 시운전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뭐 현상을 일단은 뭐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봐야겠죠. 이번에는 요즘 차량에 많이 장착되고 있는 스마트키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키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승하차 시 그리고 차량 시동 시에 굳이 키를 차량에 꽂고 노브를 돌려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의 스타트 버튼만 조작함으로써 이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는 이 스마트키 시스템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키 시스템은 차량 내부랑 외부를 감지해주는 안테나 코일이 이제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핸들 그 스타트 버튼 내부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웹캐치 그리고 앞에 중간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안테나 코일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 키가 차량 내부에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차량이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고급 차량,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경우 백미러 하단 부분이나 아니면 차량 하단 부분에 있는 에스코트 등이나 아니면 경고등을 이제 점등시킴으로써 이제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이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인지도 시켜주고, 그리고 버튼 웹캐치에 장착되어 있는 버튼을 조작할 시에 차량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돼서 그냥 문만 열고 이렇게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탑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버튼 조작만으로도 바로 시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치인데요.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으려면 스마트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변속 레버 레인지가 중립이나 파킹 위치에 있어야만 차량의 시동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시동이 걸렸는데요.
바꿀 때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동이 꺼지게끔 돼 있는데 보통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꺼주는 그런 사용도 안전으로서는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키에는 안에 이제 조그만 배터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안에 전기가 다 소진될 경우 작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스마트 키 뒤에 있는 이 키를 이용을 해서 도어 웹캐치에 있는 이 열쇠 구멍에 이 키를 넣어서 수동으로 이제 문을 개방해서 탑승한 후에 이 스마트 키 자체를 이 스타트 스탑 버튼에 강제로 이 손가락이 아닌 이 키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이 배터리가 없을 때 시동이 안 걸릴 때 이제 페일세이프 기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타트 스탑 버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안테나 코일이 이 스마트 키를 직접적으로 읽어 드림으로써 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스타트 버튼 보통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보통 이제 평형 주차라고 하죠. 일단 주차 공간에서 차량을 중립으로 해놓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뭐 볼일 보러 갔다 온다고 하면은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파킹이 가 있어야지만이 잠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시동을 끈 후 이 변속 레버 상단 부분에 있는 시프트 락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중립으로 만든 후에 문을 잠그고 나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는 K-라인, KWP-2000, 린 통신 등이 있습니다. K-라인은 ISO 9141에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차량 진단 OBD를 위한 라인이며 차량이 전자화되면서 진단 장비와 제어 기간 통신 장비를 위하여 제어합니다. 또한 제어 기수가 적어서 진단 장비와 1:1 통신 위주로 진행합니다. KWP-2000은 ISO 14230에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차량 진단 수행하는 통신명으로 기본 구성은 K-라인과 동일하지만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다릅니다. 진단 통신 장비가 여러 제어기 내지 특정 제어기를 선택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K-라인에 비해 빠른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린 통신은 캔을 토대로 개발된 프로토콜로서 차량 내 바디 네트워크인 캔 통신과 함께 시스템 분산을 위해 사용합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같은 기능의 ECU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차량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의 진단기 커넥터 연결합니다. 둘째, 차량 제조회사와 차종 선택, 차량 연식, 엔진 형식을 선택합니다. 셋째, 고장 코드를 검색합니다. 넷째, 센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고장 코드표 출력하고 소거를 선택합니다.